이렇게 마주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다해 듣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듣고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겠습니다. 모두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고려하며 말하겠습니다. 옳다 그르다 헤아리지 않고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 내겐 지혜가, 우리에겐 평화가 깃듭니다. 자,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옳습니다. 이름은? 저는 장민이라고. 80년이고 28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속수고 주민이었다가 관악구로 이사한 이름은 이용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8살이고 항상 마음을 좀 즐겁게 가지려고 오늘 이 자리도 좀 즐겁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작은 물건 혹은 기억 혹은 사랑 또 뭐 가치관까지 그냥 그 경계를 두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소중한 이게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 그리고 말씀 나눈 얘기들을 이렇게 넘버링을 첫째, 둘째. 첫 번째, 왜 가족이 소중할까? 가족의 소중함은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건 사랑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과의 대화이다. 첫째, 나는 내 삶에서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 안에 내밀하고 동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렇다. 아들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순간이 그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사라질 만큼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신기하게 느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유대 관계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서로가 서로를 늘 걱정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다.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다. 나를 위해 너무나도 헌신하셨다. 1년 5일을 살고 하늘나라로 떠난 성지 깊은 소녀와 내년 4월에 태어날 소녀의 동생인 손자이다. 자식을 잃은 막내 아들 부부에게 온 선물이다. 죽음의 무덤에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나는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간 소녀에게 미안한 감이 떠나질 않아 항상 슬프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머릿속에 다 저 사람의 이야기의 맥락을 조리 있게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경청의 DNA입니다. 이 경청의 DNA를 우리가 원래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바로 이게 작동을 했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상대방한테 바로 자기가 경청한 맥락적 경청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서열과 관련한 이런 얘기도 또 나눴고요. 그리고 이 가치관 자체를 또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셨는데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뭐라고 생각해? 또는 오늘 대화에서 이런 게 좀 다뤄지면 좋겠어요 라는 고갈등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는 있으나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보고, 또 서로 다른 가치관을 어떤 하나를 학습대로 수렴하기 위한 대화 토론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칙이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또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로 가는 거 아닌가.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하는 것, 그것도 좀
되고 그것을 본인도 조금씩 수정해 갈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말 요즘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딴청을 부리기 때문에 더 소통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예쁘고 소중한 이런 가치관들도 다 무너져 있어서 사회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곳곳에 혼란이 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서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대방의 말을 뭐 인정할 수 있고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들이 가치관으로서 다양한 가치관으로서의 서로의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강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골에 사는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서울 사는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그 가치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만들어질 때는 조건이 있겠죠. 우리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뭘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거는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얘네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표정이 밝냐.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왜 핸드폰을 보면서 카톡을 하면서 걸어다니냐.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해봐야 사실은 그 윗세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촉구를 갖출 수 있도록 윗세대들이 사실은 좀 사회적이나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행위로 좀 나타나야 사실 저는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손님이 이제 갑자기 와갖고 이제 누구누구야 이제 미안하지만 커피 좀 준비 좀 해줘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저는 못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참고 또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만 놓고 가야지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환경과 겪어온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는 친구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 큰 막내 아들이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큰형수가 엄마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엄마의 말투가 우리는 익숙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데 같은 아에이오를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엄마가 하는 거는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근데 딱딱 부러지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강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엄마는 을이 아니고 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해결하는 것이 너희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조언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갑자기 그 짜증을 딱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접근이 잘못됐구나. 이게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나한테 전달을 안 해주니까 내가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들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나한테도 50% 이상 잘못이 있죠. 그걸 깨닫고 별로 직장에서는 상하관계를 얘기를 하고 진짜 직원들 얘기를 그렇게 잘 안 들은 것 같아. 진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강압적으로 그냥 시간을 단축해서 이게 맞잖아 그렇게 해. 이게 맞거든.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을 좀 아껴서라도 그 말을 좀 들어줬으면 참 좋았겠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집에서는 내가 그렇게 강압적이지 못하거든. 딸들하고는 가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겸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인신공격으로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의 바탕은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네.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면 절대로 인신공격 같은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논란이 몇 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조화하는 거가 굉장히 좀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규칙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색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갖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게 될 때는 아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